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됐습니다. 당시 궁정동 안가에서 먹었던 만찬, 그 중에 11가지를 재현해 보겠습니다. 물론 시바스 리갈도 포함입니다. 먼저 호박전, 전복무침, 무생채, 떡만둣국, 옥수수 범벅, 불갈비와 편육, 장어구이, 그리고 도라지 나물, 송이버섯구이와 꿀에 담근 인삼입니다.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궁정동 안가는 박정희가 자주 머물던 안전가옥입니다. 당시 중앙정보부 관할이었다고 하는데요. 본래는 대통령 경호 목적이었고 대통령이 사석에서 만나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박정희에게 여성을 접대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12.6 사건이 일어난 날에도 당시 술자리에는 가수인 심수봉과 모델인 신재순이 접대 여성으로 불려갔습니다. 평소 소탈하고 친서민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던 정치인 박정희가 피살된 현장이 은밀하게 여성을 접대하던 공간이었다니 국격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참 창피한 일입니다. 1979년 10월 박정희 정권은 전국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야당 지도자였던 김영삼을 의원직에서 제명하기도 했는데요. 민주화 열기는 사그라들기는커녕 부마 항쟁으로 더 커지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평상시에 경호실장 차지철과 갈등이 잦았던 김재규는 10월 26일 박정희와 차지철을 동시에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확한 동기는 아직도 미궁 속입니다. 김재규가 권력 다툼 속에서 이기기 위해 암살을 모의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박정희까지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반대로 김재규를 민주주의 투사로 바라보는 시선 역시 존재합니다. 어쨌든 김재규는 운명의 11.6 궁정동 안가 그 만찬 자리에서 박정희에게 총을 쐈습니다. 그날의 궁정동 안가 만찬은 성황리에 준비 중이었습니다. 당시 안가 요리사는 식사로 비빔밥과 떡만둣국, 칼국수를 준비했습니다. 술 안주로는 잡곡무침, 전복무침, 송이버섯구이, 장어구이, 불갈비, 꿀에 담근 인삼 등으로 30접시 이상이 놓인 호화 상차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당시 상차림 재료비만 40만원대였다고 합니다. 술은 그 유명한 시바스 리갈이었습니다. 심수봉이 그때 그 사람을 부르고 차지철은 도라지 타령을 부르며 한창 연애가 신나게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김재규는 중간에 나와 호주머니에 권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암살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부하들이 다른 날을 고르자고 제안했지만 김재규는 단호했습니다.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라며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만찬 자리에 다시 들어간 김재규는 신재순이 노래를 부르던 중에 차지철부터 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당황하자 그의 오른쪽 가슴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강철 같아 보이던 독재자는 무력하게 쓰러졌습니다. 11.6 사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독재자 박정희가 암살당한 민주화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일 수도 있고 근대화 지도자인 박정희가 암살당한 비극적인 날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부마 항쟁의 열기를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민중들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었는데 암살로 인해 좌절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11.6 사건 이후 12.12 쿠데타가 일어나고 전두환 신군부가 집권해 광주 민주항쟁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 11.6 사건이 비극의 씨앗이었다는 결과적인 평가는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1.6 사건 주동자들의 최후는 처참했습니다. 대통령을 암살했지만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던 김재규는 함께했던 부하들과 같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그는 권력을 자신이 장악해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다기보다는 마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의사처럼 추앙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일설에 따르면 사형이 확정되기 이전의 김재규는 일본말을 섞어하며 횡설수설했지만 사형이 확정됐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시 의연해진 모습으로 민주주의 투사가 됐다고 합니다. 어쩌면 자신이 민주화 투사로서 죽는 서사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11.6 사건을 기획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11.6 사건은 박정희가 공적으로 평가받는 것에 어려움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암살이라는 비극적 최후가 그가 가진 근대화 지도자로서 행적과 만나면서 일종의 영웅신화로 작동하는 것인데요. 사실 영웅이라고 하기에 사적인 면모에서의 박정희는 평범함보다 못 미치는 가부장 그 자체였습니다. 11.6 사건의 현장인 궁정동 안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범죄인데요. 그 권력의 사적 유용을 여성 접대에 집착하며 매달렸다는 것만으로도 박정희가 신화적 존재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운명의 10월 26일에는 그 차지철조차 박정희가 궁정동 안가를 가자고 하니 오늘은 좀 쉬면 안 되냐고 한탄할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이러한 박정희의 여성 폭력을 유경수 여사가 나무라니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의 최후에 일조한 당시 중앙정보부 의정과장이 11.6 사건에 합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채용사나 다름없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회의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정희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셈입니다. 물론 공적인 측면에서 박정희가 대통령으로서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것을 전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영웅신화로서 추앙될 만큼의 성스러운 삶을 살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웅으로 남아 죽고 싶었던 김재규가 원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지만 오히려 죽어서 영웅신화로 추앙받고 있는 박정희를 만들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